네, 5월 28일 멤버십 번개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흔들렸고 추가로 더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러다가 반등폭이 크게 나올 수도 있고 아무튼 뭐 시장의 흐름이라는 것은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더 높은 저점을 만들어내면서 우상향하는 그림을 지금까지 보여줬으니까 앞으로도 그런 흐름을 좀 요란하겠지만은 보여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벌어진 일들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또 있지만 중단기 관점에서 봤을 때 잠재적인 호재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미국에서 21세기 금융혁신 기술 법안이 5월 22일에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백악관에서는 이 법안에 찬성하진 않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이렇게 스탠스를 지금 죽여놨어요. 기존 같았으면 거부권 행사하겠다 이렇게 막 목소리 높이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려고 각을 세웠을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리다 보니까 백악관도 꼬리를 내렸고 그렇다 보니까 아직 상원 표결 일정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진 않았지만 곧 이뤄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 정가의 어떤 전폭적인 입장 변화로 인해서 통과 기대감이 훨씬 높죠 지금. 물론 여기서 까일 수도 있겠지만 까였는데 반대표가 민주당에서 다 나왔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힘들죠.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하다하다가 이더리움 현물 ETF가 지금 승인이 된 상황. 이 정치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서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막 비토하듯이 이 법안을 지금 분위기에서 이 정치적인 환경 속에서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상원에서도 표결돼서 잘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도 표결이 잘 이루어지고 나면 그때 아마도 그때가 비트코인에게는 반등 모멘텀 재료가 등장하는 순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단 머지않은 빠르면 며칠 안에 지금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요거는 시장의 반등 재료로서 우리가 일정 나오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또 한 가지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기관 채택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거는 단기 관점이라기보다 중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블랙록의 디지털 자산 책임자 로버트 미치닉이 대놓고 얘기했잖아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국부펀드, 보험사, 여러 자산운용사, 패밀리 오피스 이런 대형 기관들과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 대화를 나눠왔다. 몇 달 안에 국부펀드, 연기금 이런 자본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할 것이다. 매수할 것이다. They will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큰 자본들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아직 들어오려면 멀었고 여전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은 개인 주도, 이 70%가 개인 주도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들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도 않은 거고 이미 들어온 기관들은 맛보기를 하고 있고 이미 들어온 기관들은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키울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잠재적 호재가 될 수 있다. 어디 국부펀드 하나가 들어왔다 하고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아마 그때 비트코인은 급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마이클 셀러 신났습니다. 요즘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시총 10조 달러 달성을 가능하다라는 거,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준 사건이다. 이게 우리 돈으로 따지면 130경 원, 이 예측이 안 되는, 이 체감이 안 되는 그런 액수죠.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은 비트코인 서사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비트코인은 시총 수천억 달러 규모가 아닌 최소 10조 달러 이상 달성할 수 있는 자산 클래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이다. 암호화폐가 점점 더 정치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이번 대선에서 암호화폐 긍정적인 후보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론 암호화폐 이슈, 비트코인이 정치화되는 거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념을 근거로 놓고 봤을 때는 비판받을 수 있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사실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쨌든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책이 미국에서 추진될 수 있는 상황, 암호화폐 산업의 우호적인 정책이 이제 등장해 줄 수 있는 상황,
이 상황들이 지금까지 벌어졌던 상황들과 정반대라는 거, 이런 것들은 기대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어떤 이념 스탠스에서 바라보는 것보다는 그냥 철저하게 수익을 목적으로 투자 시장에 들어온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게 조금 더 솔직한 입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의 이런 얘기들, 최소 10조 달러 이상, 이게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이게 돼야죠. 국부펀드, 보험사, 여러 자산운용사들, 패밀리 오피스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매수한다라는 거.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전체 ETF에 담긴 비트코인 개수가 100만 개 돌파했고, 원투가 지금 블랙록이랑 그레이스케일이잖아요.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1등 먹는데 지금 넉 달 걸린 겁니다. 넉 달.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중기 관점에서, 그리고 중장기 관점에서 상당히 큰 잠재적인 호재로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도 우리가 평가를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진짜 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중국 본토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 그리고 그 유입이 가속화될 가능성. 사실상 중국과 홍콩이 연계돼서 상호 운용성을 가지면서 홍콩의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 등 암호화폐 현물 ETF 시장이 확장되는 상황. 이게 진짜 크게 될 거라고 봐요. 이게 진짜 크게 될 거라고 보는데, 이번에 홍콩 재무차관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최근 24시간 동안 이게 제일 재밌는 이슈였어요. 최근 몇 년 동안 홍콩 정부는 암호화폐 산업 발전 정책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이 본토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 상품 측면에서도 상호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투자 상품의 측면, 이게 뭘까요? 연계를 시켜야 될 투자 상품. 이거는 암호화폐 현물 ETF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상호 협력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홍콩은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과의 커넥션, 상호 운용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홍콩이 암호화폐 현물 ETF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중국 노동당의 OK 사인이, 공산당의 OK 사인이 없었을 수가 없죠.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간의 문제고 타이밍의 문제인데, 결국에는 중국 본토 투자자들에게도 이 다양한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홍콩 정부는 노리고 있는 거고, 그렇게 중국 입장에서는 홍콩을 통해서 디지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 그게 홍콩이 크립토 허브로서 글로벌 중심지로서의 어떤 역할을 분명히 하게 되는 상황. 그렇게 디지털 경제의 중심축, 최소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그게 먹힐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의 위안화 CBDC와 홍콩 CBDC를 연계시키면서 암호화폐 ETF와 통합시키는 과정, 그렇게 탈달러 패권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맥락적인 그림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재미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중국이 이렇게 쌩 난리를 피게 됐을 때 러시아, 인도가 가만히 있을까요? 이제 브릭스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일단 중국 본토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든 중국 위안화 CBDC를 통해서 홍콩 암호화폐 현물 ETF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스타커넥트를 통해서 그냥 연결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상장시켜 버릴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은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홍콩 재무차관이 이런 식의까지 톤을 공개적으로 현지 미디어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충분히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브리즈님 말씀하신 리플 현물 ETF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홍콩에서 먼저 출시될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홍콩 통화청과 리플이 가지고 있는 커넥션이 있고, 굉장히 특히나 이 단순히 국경 간 송금 이슈, 이 CBDC, 그냥 돈을 보내는 블록체인 기반의 송금, 브리치 커런시의 역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리플을 선택한 게 아니고 무려 부동산 자산의 토큰화를 위해서 리플을 선택을 했습니다. 홍콩 통화청이. 이거는 실물자산 토큰화 이슈와 관련해서 홍콩 정부가 얼마나 거대한 웹 3.0 디지털 경제 시대를 그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어서 간단치가 않죠, 사실.
간단치가 않은 거고, 뭐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관점에서는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근데 말이 또 안 될 것도 없다라는 그 근거적인 상황을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리플 뭐 홀더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또 자리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단순히 희망 회로로 치부하기에도 조금 어설픈 측면들이 있고, 그렇다라고 뭐 언제쯤 그게 명확해질지도 사실 불명확성도 있지만, 무엇보다 홍콩 정부에서 이렇게 공개적인 멘트를 날렸다라는 거, 본토와의 연계를 강화해서 투자 상품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이슈가 갑자기 단기에 훅 하고 튀어올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한 긍정적인 상황으로 결론이 나게 된다면, 이거는 중국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완벽하게 또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엄청 큰 이슈가 되겠죠. 특히 이번에 미국 정부가 보여줬듯이 아쉬우면은 하루아침에 변하는 게 정치적인 스탠스죠. 막 확 바뀌어버리잖아요. 진짜 5월 달에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됐다라는 게 아직도 조금 놀라워요. 저는. 그런 정도로 되게 단호하게 거부가 될 줄 알았는데, 트럼프가 난리를 치니까 바로 승인해버리잖아요. 그게 정치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개 같은 힘이죠. 그런데 어쨌든 중국도 그럴 수 있다는 거 또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너무 단기적인 시세 어떤 흐름, 뭐 한 하루 흐름이 한 3,000달러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뭐 3,000달러에서 5,000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이렇게 내 심장이 요동치는 거는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고, 그렇게 되면 오랜 시간 이 시장에서 내가 목표로 삼은 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금 긍정적인 전체 틀, 판때기 관점에서도 바라보시면 분명히 도움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애쉬크립토의 이 멘트가 되게 인상 깊어요. 암호화폐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이 곧 다가온다. 일찍 패닉셀 하지 마. 일생일대의 기회를 망치지 마. 이 정도 규모와 변동성을 가진 마지막 강세장이 될 것이다. 사실 그냥 시장을 신뢰하시는 분이라면, 그러니까 암호화폐 혁신에 대해서 신뢰하시고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지금은 바이더딥을 준비할 괜찮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마운트 곡스 이슈가 조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바이더딥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물론 이제 시드 이 분할 매수 전략을 잘못 관리하셔가지고 바이더딥에 여유가 없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겠지만 사실 시장은 반등을 할 거고, 저는 그냥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8만 달러라는 숫자는 그렇게 머지 않아서 올 것 같아요. 일단 뭐 하반기 진입하기 전후 상황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 법한 그런 숫자가 아닐까 싶고, 9월 전후 시점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 한번 나와주고 큰 조정 한번 오고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있고, 일부 알트코인들도 잘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막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마음이 요동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에 대한 어떤 직설적인 멘트를 애쉬크립토 아저씨가 이렇게 이런 말을 해주는 걸 통해서 좀 가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들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각자 전략들이 또 다르니까 필요한 부분들 잘 취사 선택하시고, 리서치가 필요한 부분들은 또 적극적으로 리서치 하시면서 나름의 나만의 전략을 잘 구체화 시키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